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욕타임스에 익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렸을 때 그걸 읽어보고 이것은 안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거 존 볼턴이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익명의 기고자는 안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고자는 공화당원이 틀림없습니다.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첫째,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경제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에서, 안보 문제에서 아슬아슬하다. 회의를 하면은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독재자 푸틴, 김정은이라고 딱 특정을 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을 칭송하는가 하면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다. 이런 글을 봐서 그 풍기는 냄새가, 이것은 안보부서, 특히 트럼프의 뒤죽박죽인 안보 정책에 대한 불만, 특히 북핵 대책이 왔다 갔다 하는, 김정은을 작년에는 리틀 로켓맨이라고 해서 조롱을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좋은 사람이다. 주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민도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거기에, 그런데 불만을 품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전 존 볼턴을 생각했는데, 언론은 그 뒤에는 보면은 펜스 또는 펜스 부통령의 스피치라이터, 연설문 작성자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가 나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도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트럼프와 매우 다른, 아주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안에 펜스, 볼턴, 폼페오, 마티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북 강경론자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서부터 대북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그 뒤수습을 이 사람들이 지금, 실무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폼페오를 통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그 편지에서 두 번째 회담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걸 당장 지금 선거 유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협조적인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특히 지난 9월 9일 날 이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열병식 때 핵 미사일 무기를 뺐다. 그것도 엄청난 발전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무기, 열병식 때 무기 몇 개를 빼줬더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니까 김정은은 지금 평양에서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었구나. 미끼, 그 아주 값싼 미끼를 물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아하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은 트럼프를 이 속이는 방안을 또 발전시킬 궁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로 그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에 있었던 한 회의에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보수단체 회의에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봄에 안보보좌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 사람이 중점을 둔 것은 뭐냐 하면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은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입을 했고 유엔은 김정은이를 반인류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총회 결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장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미국은 그래서 이 ICC를 비판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었습니다.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미군 활동을 전쟁 범죄 행위로 또는 무슨 다른 학살 범죄 등등의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CC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연설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마크 랜드르라고 이 안보 담당 유명한 전문 기자가 쓴 제목의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 볼턴 그의 보스의 시각을 홍보하였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볼턴 이 연설에서 그의 보스 트럼프죠. 트럼프의 관점을 홍보를 했는데 그러나 북한을 빼고 except North Korea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 읽어보니까 존 볼턴은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생각을 이어받은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와는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볼턴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충분하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unqualifi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충분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격 미달이다. 놀랍게도 트럼프 김정은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는 얼마나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합의 하루 뒤에 이걸로 북한의 핵 위협은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합의가 근사한 합의라고 하는데 안보 보자고 하는 unqualified 이건 뭡니까? 요건 미달이다. 불충분하다. 요건 미달이다. 라고 아주 혹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트럼프 말이 맞습니까? 볼턴 말이 맞습니까? 볼턴 말이 맞죠. unqualified라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했다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unqualified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죠. 트럼프는 완전히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싱가포르 트럼프 합의문은 북한이 만들어서 가져온 걸 트럼프가 시간도 없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버린 겁니다. 지금 밥 우드워드 기자의 폭로라든지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의 폭로에서 일치된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도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군인들을 모욕하고 한다. 바로 그렇게 하다가 수렁에 빠진 게 바로 이 싱가포르 회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건데 아마 볼턴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트럼프에게 보고했지만 트럼프는 그것까지 무시했을 것입니다. 한 건 했다. 사진 근사하게 한 찍고 역사적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은 선거에 유리할 테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이 말리지 않으면 볼턴이 말리지 않으면 트럼프는 지금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턴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붙잡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도 하지 않고 그 붙들고 있는 도와 문을 지금 트럼프가 붙들고 있는데 그 앞으로 비핵화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 먼저 가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에티켓이 있습니다만은 도와 문을 열고 뒤에 오는 사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먼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도와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도 하지 않고 그 앞을 살짝 지나가는 걸 그건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비핵화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비핵화하지 않고 문명 세계로 진입을 해가지고 경제 원조급 받고 대북 제재 해제 받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트럼프가 도와 문을 딱 붙들고 있는데 그 앞으로 김정은이가 얌체처럼 지나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일주일에 2번씩 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균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 진전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재에 구멍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개성공단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철로 뭐 현대화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경고입니다. 어쨌든 존 볼턴이 이건 사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한 겁니다. 반박. 가장 치명적 반박은 싱가포르 합의문은 자격 미달이다. 구성 요건 미달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지난 3월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가지고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기로 한 그때부터 이걸 뭐 망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연초의 대북 압박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지금쯤은 아마 김정은이가 비명을 지르고 구걸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회담은 실무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지 트럼프가 당장 정호영 특사 보고를 받고 김정은을 만나기로 하겠다고 한 뒤부터 이 존 볼턴의 고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어 볼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리비아식 모델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것은 저는 고의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판을 깨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5월 말에 트럼프가 회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김계관이가 정중한 메시지를 또 보내니까 당장 또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말았던 그것을 꼭 참고 오고 있는 볼턴이 공개적으로 한번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낸 셈인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트럼프는 또 모른 척 할지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선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또 두 번째 김정은과 회담을 해가지고 종전선언하는 그런 우리로서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또 전개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턴이
제발 브레이크를 잘 걸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